오늘부터 내가 당신 새어머니까 앞으로 잘 부탁해요. 뭐라고요? 여보, 이제 약은 내가 챙겨줄게요. 안 돼! 이리 가져와! 그건 아버님 당뇨약이야. 당장 이리 가져와. 얼른! 저런 미친 개를 다 봤나? 다들 우리 복순이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행동. 약봉지를 물어던지고 으르렁거리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6개월 동안 새어머니가 약을 들 때마다 새어머니가 울부짖습니다. 며느리 짓이에요. 시댁 식구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게 이상해. 며느리는 명절에도 쫓겨납니다. 복순이 때문에 아버지가 약도 못 드세요. 72세 시아버지는 점점 말라갑니다.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도 9살 포메라니안 복순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 작은 개는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왜 새어머니가 만진 약만 버렸던 걸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복순이를 믿어주지 않았던 걸까요? 한 마리 개와 한 며느리. 온 세상을 적으로 돌린 6개월의 외로운 싸움. 과연 복순이는 정말 미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황혼의 편지함에 도착한 오늘의 사연이 열리려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힘이 됩니다. 친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습니다. 출근 전 시아버지 아침 식사를 챙겨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수진이에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찰칵 발톱 소리였습니다. 복순아. 하얀 포메라니안 복순이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제 다리에 얼굴을 비비는 복순이를 쓰다듬으며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보고 싶었어? 어제도 봤잖아. 복순이는 올해 9살입니다. 시어머니가 강아지 때 데려와 9년을 함께 키웠습니다. 여전히 맑은 눈을 가진 예쁜 개였습니다. 시어머니 생전에는 시어머니와 저를 똑같이 따랐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저만 따랐습니다. 제가 시댁에 올 때만 꼬리를 흔들고 시아버지가 부르면 마지못해 가는 정도였습니다. 복순이가 수진이 왔다고 난리네.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나오셨습니다. 72살 당뇨가 있으셔서 건강관리가 필요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무시다 깨신 거 아니죠? 아니야, 일어나 있었어. 수진이 올 시간 되니까 복순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미리 만들어둔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데우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시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메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식사하세요. 고맙다, 수진아. 네가 없었으면 난 어쩔 뻔했니?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어머니를 그리워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친어머니 같은 분이었습니다. 29에 시집와서 함께 보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제가 25에 돌아가셔서 시어머니가 저한테는 진짜 어머니셨습니다. 수진아, 넌 요즘 어떠니?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전 괜찮아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네 남편은 뭐라고 안 하니? 매일 시댁에 와서 아침 차려주고 저녁도 차려주고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약속했으니까요. 임종 직전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잘 부탁해. 그리고 복순이도.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식사를 마친 시아버지는 약을 드셨습니다. 당뇨약이었습니다. 저는 약통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약 잘 드세요? 하루 3번, 식사 후에요. 그래, 알아. 내가 매번 챙겨주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지. 시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시계를 봤습니다. 8시 30분, 출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전 출근해야 해요. 저녁에 다시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수고한다. 우리 며느리.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복순아, 아버지 잘 모셔야 해. 복순이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제가 신발을 신자 슬픈 눈으로 올려다봤습니다. 복순아, 저녁에 또 올게. 기다려. 복순이는 낑낑거리며 제 손을 핥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복순이도 많이 외로워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시댁에 가서 식사 챙기고 저녁에 다시 가서 저녁 차려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주말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습니다. 남편은 당신이 너무 무리한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보고 싶었고 시아버지 모시는 게 시어머니한테 하는 마지막 효도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영원히 계속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아버지가 여자분을 집에 데려오신대요. 네, 재혼하신대요. 내일 집에 오시면 인사시켜 주신대요.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재혼이라니.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물론 시아버지 인생이니까 재혼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섭섭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습니다. 시동생 내외도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애들아, 인사해라. 이분이 새어머니시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60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진한 화장, 귀걸이와 목걸이까지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수수하게 사셨는데, 안녕하세요, 새어머님. 큰 며느리 김수진입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 수진 씨가 바로 그 유명한 며느리구나. 이 사람이 얼마나 칭찬을 하시던지. 효녀라고. 새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에서 자고 있던 복순이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복순아. 제가 복순이를 쓰다듬는데 복순이가 갑자기 새어머니를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머. 새어머니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복순이는 털을 곤두세우고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복순아, 안 돼. 시아버지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복순이는 계속 새어머니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복순아, 진정해. 괜찮아. 제가 복순이를 안았습니다. 복순이는 제 품에 안기면서도 여전히 새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죄송해요, 새어머님. 복순이가 원래 낯을 좀 가려서. 괜찮아요, 수진 씨. 걔가 예민한가 보네요. 새어머니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복순이를 보는 시선이 맞득잖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는 눈빛도 변했습니다. 뭔가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게 좀 어떻게 안 돼요? 저를 이렇게 대하면 곤란한데. 새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복순이가 원래 순한 앤데 수진이가 워낙 오래 돌봐줘서 수진이만 따라서 그래.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요? 수진 씨가 걔를 정말 잘 다루시나 봐요. 새어머니의 말투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저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복순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순이는 시어머니가 키우시던 개예요. 저도 함께 돌봤고요. 그래서 저를 잘 따르나 봐요. 그럼 수진 씨가 데려가서 키우시지 그래요? 새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네. 이 집에 있으면 저한테 계속 그럴 텐데 수진 씨가 키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수진 씨를 더 따르잖아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복순이를 제가 데려가면 시어머니의 마지막 흔적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도 난처한 표정이셨습니다. 그건 좀,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복순이 데려가서 키울게요. 제 말에 새어머니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왜인지 섬뜩했습니다. 마치 이것 봐, 내가 이겼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새어머니는 복순이를 제게 주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흔적을 이 집에서 지우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 새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 모실 테니까 수진 씨는 자주 안 오셔도 돼요. 며느리가 매일 시댁 오는 것도 힘드실 텐데. 아, 네. 주말에 가끔 얼굴 보러 오시면 되죠. 평일엔 제가 다 할게요. 그 말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 영역이니까 들어오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새어머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2년간 매일 왔던 시댁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복순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복순이 키우는 것도 좋지. 당신도 외롭지 않을 거고라고 했지만 저는 울고 싶었습니다. 복순이를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복순아, 어머니 보고 싶다. 어머니가 계셨으면 이러지 않으셨을 텐데. 복순이가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그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복순이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졌다는 걸요. 복순이를 데리고 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작은 흰색 포메라니안 복순이는 우리 집에 잘 적응했습니다. 손뭉치처럼 생긴 몸에 동그란 눈, 폭신한 흰 털을 가진 복순이는 집안을 종종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9살이지만 여전히 활발했고 제가 어디를 가든 꼬리를 흔들며 따라왔습니다. 복순아, 오늘도 시댁 갈 거야. 너도 같이 갈래? 제 말에 복순이는 낑낑거리며 제 발치를 빙빙 돌았습니다. 작은 몸이지만 힘이 넘쳤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할아버지 보고 싶지? 새어머니가 오신 후로 저는 일주일에 2번만 시댁에 갔습니다. 새어머니가 평일에는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걱정이 됐습니다. 시아버지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시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3개월 만에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아버님, 제가 다급하게 다가가자 시아버지가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수진이 왔구나. 복순이도 데려왔네. 복순이가 시아버지 무릎에 앞발을 올리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복순아, 그래. 할아버지 오랜만이지? 시아버지가 복순이를 쓰다듬으시는데 손이 떨리셨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야위신 것 같은데. 괜찮아. 요즘 입맛이 좀 없어서 그래. 식사는 잘하세요? 응, 새어머니가 잘 챙겨줘. 걱정 마. 하지만 시아버지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습니다. 옷도 헐렁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새어머니가 안에서 나오셨습니다. 어머, 수진 씨 오셨어요? 오늘 오실 줄 몰랐네요. 안녕하세요, 새어머님. 아버지가 걱정돼서 왔어요. 괜찮은데요, 어머. 제가 잘 모시고 있어요. 새어머니의 말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약은 잘 드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새어머니가 매일 챙겨줘. 당뇨약이랑 혈압약 다 드시는 거죠? 그럼. 다 먹어.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진 씨, 약은 제가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새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 네.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 왜요? 제가 못 믿어서 그래요? 새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수진 씨는 이제 손님인데 집안일에 너무 간섭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안주인이잖아요. 무안했습니다. 시아버지도 난처한 표정이셨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수진아, 괜찮아. 새어머니가 잘 챙겨주시니까. 네, 아버님.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복순이가 제 발치에 바짝 붙어서 낑낑거렸습니다. 작은 몸을 제 다리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새어머니가 식탁을 차렸습니다. 수진 씨도 드실 거죠? 아, 네. 감사합니다. 식탁에 앉았는데 반찬이 몇 가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요즘 아버지가 입맛이 없으셔서 간단하게만 해요. 새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밥도 제대로 못 드셨습니다. 몇 숟가락 드시다가 그만두셨습니다. 아버님, 많이 드세요. 배가 안 고파서 그래. 식사가 끝나고 새어머니가 약을 가져오셨습니다. 여보, 약 드세요. 하얀 봉지에 담긴 약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약을 드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순이가 갑자기 뛰어올랐습니다. 작은 몸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탁자 위로 뛰어올라 약봉지를 입으로 물었습니다. 복순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복순이는 약봉지를 물고 바닥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거실 쓰레기통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복순아, 안 돼. 제가 급히 뒤쫓았지만 복순이는 이미 약봉지를 쓰레기통에 떨어뜨린 후였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짓이에요? 새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죄송해요, 새어머님. 복순이가 왜 이러는지. 저는 쓰레기통에서 약봉지를 주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복순이가 제 손을 막으며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그거 버려야 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수진 씨, 걔 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약을 버리잖아요. 새어머니가 화를 내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복순이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원래 안 그랬어요? 복순이가 수진 씨 말만 듣잖아요. 수진 씨가 시킨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깜짝 놀라 새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면 왜 하필 약을 버려요? 걔가 약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분명 수진 씨가 훈련시킨 거죠.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중재하셨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 복순이가 실수한 거겠지. 실수요? 이게 실수로 보여요, 여보? 새어머니는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저는 복순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복순이는 제 품에 안겨서도 약봉지가 있는 쓰레기통을 향해 낑낑거렸습니다. 복순아, 왜 그래? 대체 왜? 수진 씨, 다음부터는 걔 데리고 오지 마세요. 아버지 약도 못 드시게 하는데 어떻게 데리고 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제가 준비를 못 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5년간 내 집처럼 드나들던 시댁에서 이제는 미리 허락받고 와야 하는 손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복순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복순아, 너 왜 그랬어? 약이 왜 싫은 거야? 복순이는 제 무릎에 앉아서 작은 혀로 제 손을 하찼습니다. 그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복순이가 아버님 약을 버렸어. 새어머님이 엄청 화내셨어. 복순이가 갑자기 왜 그랬대? 모르겠어. 복순이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뭔가 이상해. 복순이가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9살이면 사람으로 치면 60이 넘었잖아. 그런가? 근데 아버지 건강도 걱정돼. 3개월 만에 너무 많이 야위셨어. 새어머니가 잘 안 챙겨주시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그날 밤 시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새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무슨 일인데? 형수님이 복순이 시켜서 아버지 약을 못 드시게 한대요. 그게 사실이에요? 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절대 아니야. 복순이가 왜 그러는지 나도 몰라. 근데 새어머님 말이 일리가 있어요. 복순이가 형수님 말만 듣잖아요. 그리고 하필 약만 버린다고. 민수야, 너도 날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건 아닌데. 좀 이상하긴 해요. 새어머님이 그러시는데 혹시 형수님이 재산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냐고. 뭐라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한테 그런 말을 해? 형수님, 진정하세요. 저도 그냥 새어머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민수야, 나는 15년간 너희 어머니 모셨어. 지금도 아버지가 걱정돼서 가는 거야. 재산이 탐나서 그런 게 절대 아니야. 알아요, 형수님. 근데 새어머님이 워낙 화를 내시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동생마저 저를 의심하다니. 복순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복순아, 넌 뭘 알고 있는 거야? 대체 왜 그래? 복순이는 제 무릎에 앉아서 작은 몸을 떨었습니다. 마치 두려운 것처럼요. 저는 복순이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복순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에 가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복순이를 데리고 가면 또 약을 버릴 것 같았고, 복순이를 안 데리고 가면 새어머니가 뭐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건강이 걱정돼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갔습니다. 그리고 매번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순이가 약봉지를 물어서 버리는 것, 새어머니가 화를 내는 것, 시동생들이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보는 것. 3주 후 시동생 부인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새어머님이 저한테도 말씀하셨어요. 언니가 개 조종해서 아버지 약을 못 드시게 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런 적 없어. 그런데 언니 진짜 이상해요. 왜 하필 약만 버려요? 나도 몰라. 복순이한테 물어봐야 알지. 저는 억울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 진정해요. 근데 아버님 건강이 정말 안 좋아지셨어요. 새어머님 말씀으로는 약을 제대로 못 드셔서 그런 거래요. 전화를 끊고 저는 복순이를 안았습니다. 복순아, 제발 말해줘. 왜 약을 버리는 거야? 뭐가 문제야? 복순이는 낑낑거리며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작은 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순이가 왜 그러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저를 의심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복순이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약을 볼 때마다 버릴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필사적으로 복순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복순이가 뭔가 알고 있는 걸까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복순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복순이가 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시아버지를 지키려고 하는 거라는 거요. 형수님, 이제 주방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시동생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명절 음식을 준비하려고 앞치마를 두르는데 그 말을 들었습니다. 왜? 내가 도와줄게. 새어머님이 불편해하세요. 이제 새어머님이 안주인이시니까.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 세 번째 명절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3일 전부터 준비했었습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갈비찜 만들고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새어머니가 제가 다 준비했으니까 며느리들은 편히 쉬세요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말이었지만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내 영역에 들어오지 마. 그래도 설거지라도. 그것도 괜찮아요, 형수님. 새어머님이 식기세척기 새로 사셨어요. 그걸로 하시면 되니까. 시동생 부인이 제 손에 든 앞치마를 가만히 빼앗았습니다. 제 손은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더 수척해지셨습니다. 옷이 헐렁했고 얼굴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많이 편찮으세요? 괜찮아, 수진아. 그냥 요즘 입맛이 없어서. 복순이가 제 발치에서 낑낑거렸습니다. 9살 된 흰색 포메라니안 복순이는 여전히 작고 폭신했지만 시아버지를 보는 눈빛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복순아, 할아버지한테 가봐. 복순이가 시아버지 무릎에 앞발을 올렸습니다. 우리 복순이 오랜만이구나. 시아버지가 복순이를 쓰다듬으시는데 손이 떨리셨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러지 않으셨는데. 여보, 약 드실 시간이에요. 새어머니가 약봉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순간 복순이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작은 몸이 긴장했습니다. 복순아? 제가 복순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약을 드시려는 순간 복순이가 제 품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작은 몸이지만 힘차게 탁자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복순아.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복순이가 약봉지를 입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으로 뛰어내려 거실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새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복순이는 쓰레기통에 약봉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앞을 지키며 낑낑거렸습니다. 제가 급히 달려가 복순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복순아, 왜 또 그래? 수진 씨, 이게 몇 번째예요? 새어머니가 화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새어머님. 복순이가 왜 이러는지. 왜 이러긴요? 수진 씨가 시키니까 그러죠.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아니면 걔가 어떻게 약만 골라서 버려요? 걔가 약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새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시동생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복순이가 또 아버지 약을 버렸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새어머니가 시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시동생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수님, 민수야, 나는 정말 아니야. 복순이가 왜 그러는지 나도 몰라. 하지만 형수님, 이건 좀 이상해요. 복순이가 형수님 말만 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켰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아니고, 아버지 약을 못 먹게 해서 뭐가 좋은데?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재산 때문 아니에요? 새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편찮으시면 누가 제일 이득이에요?
장남 며느리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새어머니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수진 씨, 저도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복순이가 매번 약만 버리잖아요. 그것도 수진 씨 있을 때만. 아니야. 나는 정말. 형수님, 일단 복순이 데리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명절에 나보고 가라고? 아버지 약이라도 제대로 드셔야 하잖아요. 복순이 있으면 계속 방해하는데. 저는 복순이를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알았어. 갈게. 수진아. 시아버지가 힘없이 부르셨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명절 음식 드시고 약 잘 드세요.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시동생이 따라 나왔습니다. 형수님, 미안해요. 근데 새어머님이 너무 화를 내셔서. 괜찮아. 이해해. 형수님이 정말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근데 상황이. 민수야. 저는 시동생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15년간 너희 어머니 모셨어.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가 걱정돼서 오는 거야. 재산 때문이 절대 아니야. 알아요, 형수님. 근데 너희는 고작 6개월밖에 안 된 새어머니 말만 믿는구나. 시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순이가 제품에 안겨서 작게 낑낑거렸습니다. 차에 타서 복순이를 조수석에 내려놓았습니다. 복순아, 대체 왜 그래? 너 때문에 내가 명절에도 쫓겨났잖아. 복순이가 제 손을 작은 혀로 핥았습니다. 그 눈빛이 미안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15년간 제 집처럼 드나들던 시댁에서 명절에도 쫓겨났습니다. 시동생들은 새어머니 편을 들었고 저는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어머니라면 이러지 않으셨을 텐데. 복순이가 제 무릎으로 올라왔습니다. 작은 몸을 제 배에 기대고 낑낑거렸습니다. 복순아, 이제 너밖에 없어. 너만이 어머니 흔적이야. 복순이를 꼭 안았습니다. 폭신한 흰 털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시어머니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복순이를 안고 시어머니 사진을 봤습니다. 액자 속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옆에 젊은 복순이가 있었습니다. 3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복순이가 왜 저럴까요? 사진 속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복순이가 제 무릎에서 낑낑거렸습니다. 며칠 후 시동생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수님, 명절 후에 아버지 몸이 더 안 좋아지셨어요. 병원 가셨는데 의사가 약을 제대로 못 드셔서 그런 것 같다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새어머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형수님 때문에 아버지가 약을 못 드셨다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잘못이라는 건가요? 복순이가 약을 버린 게 제 잘못이라는 건가요? 복순아. 저는 복순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제발 다음부터는 약 버리지 마. 그러면 할아버지 아프시잖아. 복순이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간절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복순이를 시댁에 데리고 가지 않기로요. 그래야 시아버지가 약을 제대로 드실 수 있을 테니까요. 설령 시댁 식구들이 저를 의심해도 시아버지 건강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오고 시댁 식구들이 저를 의심하고 15년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순이만이 제 곁을 지켰습니다.
작은 몸으로 제 무릎에 앉아 낑낑거리며 제 눈물을 하차주는 복순이. 고마워, 복순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복순이 없이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가 약 잘 드시는지 확인하겠다고. 새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시동생들이 의심해도 저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시어머니께 약속했으니까요. 아버지 잘 모시겠다고. 그 약속만은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복순이 없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가방을 챙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복순이 있으면 또 약을 버릴 테니까. 명절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오늘 복순이 없이 시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 건강이 더 걱정됐고 복순이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건 원치 않았으니까요. 복순아, 엄마 다녀올게. 집에서 잘 있어. 복순이가 현관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작은 앞발로 제 바지를 잡아당겼습니다. 안 돼, 복순아. 너는 집에 있어야 해. 복순이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마치 데려가 줘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복순이를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여보, 복순이 잘 좀 봐줘. 그래, 걱정 마.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새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머, 수진 씨 오셨어요? 오늘은 복순이 안 데려왔네요. 네, 새어머님. 복순이 때문에 불편하실까봐. 잘하셨어요. 그게 때문에 정말 골치 아팠거든요. 새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복순이는 나쁜 개가 아닌데. 거실로 들어가자 시아버지가 소파에 누워 계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2주 만에 더 수척해지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밑이 검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급히 다가갔습니다. 수진이 왔구나. 시아버지가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목소리도 약했습니다. 아버님, 많이 편찮으세요? 괜찮아. 좀 피곤해서. 여보, 일어나세요. 약 드셔야죠. 새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응. 시아버지가 간신히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새어머니가 주방으로 가서 약봉지를 가져왔습니다. 흰 봉지였습니다. 여보, 드세요. 시아버지가 약을 받아들고 물과 함께 드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순이가 없으니 아무 문제 없이 약을 드셨습니다. 새어머님, 아버님 병원은 가셨어요? 네, 지난주에 갔어요. 의사가 약만 잘 드시면 괜찮아질 거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야위셨어요? 식욕이 없으셔서 그래요. 제가 아무리 챙겨드려도 잘 안 드세요.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새어머니가 오신 후로 시아버지 건강이 계속 나빠지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새어머니가 식사를 차렸습니다. 수진 씨도 드세요. 감사합니다. 식탁에는 죽과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죽만 드려요? 네, 속이 안 좋으시대요. 죽이 제일 나으시대요. 저는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죽도 몇 숟가락 못 드셨습니다. 아버지, 많이 드세요. 배가 안 고파서. 식사 후 새어머니가 또 약을 가져왔습니다. 여보, 약 또 드세요. 아까 먹지 않았어? 아까는 아침 약이고 이건 점심 약이에요. 그래. 시아버지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약을 드시고 또 소파에 누우셨습니다. 저는 새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새어머님, 아버님 약이 원래 이렇게 많았나요? 당뇨약, 혈압약, 소화제. 의사가 처방해 준 거예요.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수진 씨, 제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새어머니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오후 내내 시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 주무셨습니다. 깨어나셨다가 약 드시고 또 주무시고. 아버지가 하루 종일 주무세요? 요즘 피곤하신가 봐요. 약 드시고 나면 자꾸 졸리신대요. 새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녁도 거의 못 드셨습니다. 또 약을 드시고 주무셨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복순이가 달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반겼습니다. 낑낑거리며 제 다리를 붙잡고 뛰어올랐습니다. 복순아, 미안해. 너 혼자 있어서 외로웠지? 남편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복순이가 하루 종일 현관문 앞에 앉아 있었어. 밥도 잘 안 먹고. 그래, 우리 복순이. 복순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복순이가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떠셨어? 많이 안 좋으셨어. 하루 종일 주무시고, 밥도 거의 못 드시고, 병원 다시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새어머님이 지난주에 갔다는데.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복순이가 제 무릎에 올라왔습니다. 복순아, 너 없으니까 아버지가 약 잘 드셨어. 그래야 하는 거 맞지? 복순이가 낑낑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순이가 갑자기 제 가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방을 앞발로 긁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아, 왜 그래? 복순이가 계속 가방을 긁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지갑, 핸드폰, 그리고 약봉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시댁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약봉지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가방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복순이가 약봉지를 보자마자 으르렁거렸습니다. 작은 몸이 긴장했고 털이 곤두섰습니다. 복순아. 복순이가 약봉지에 달려들었습니다. 입으로 물어서 거실 쓰레기통으로 달려갔습니다. 복순아, 안 돼. 제가 소리쳤지만 복순이는 이미 약봉지를 쓰레기통에 떨어뜨린 후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앞을 지키며 낑낑거렸습니다. 저는 복순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복순아, 대체 왜 그래? 이 약이 뭐가 문제야? 복순이가 제 얼굴을 핥으며 낑낑거렸습니다. 그 눈빛이 절박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쓰레기통에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당뇨약이네. 뭐가 문제야? 복순이가 이 약만 보면 저렇게 반응해. 다른 건 괜찮은데 이 약만. 남편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약이 상한 건가? 냄새는 안 나는데. 나도 모르겠어. 근데 복순이는 분명히 이 약을 싫어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복순이는 제 침대 옆에서 낑낑거렸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자는데 오늘은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복순아, 무슨 일이야? 복순이가 침대 아래로 내려가더니 뭔가를 물고 왔습니다. 쓰레기통에서 꺼낸 약봉지였습니다. 복순이가 약봉지를 제 발치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야? 복순이가 약봉지를 코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작은 혀로 핥았습니다. 마치 이거 확인해봐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저는 약봉지를 들었습니다. 평범한 흰 봉지였습니다. 안에 알약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가 이상한 거야, 복순아? 복순이가 다시 낑낑거렸습니다. 저는 약을 자세히 봤습니다. 흰색 알약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약이었습니다. 여보, 이 약 이상한 것 같아. 남편을 깨웠습니다. 응? 뭐가? 복순이가 자꾸 이 약을 가져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이 약을 받습니다.
겉으로는 모르겠는데 약국에 가서 확인해 볼까? 약국에서 확인해 줄까? 글쎄, 병원 가서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약봉지를 다시 봤습니다. 복순이가 왜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걸까요? 복순이가 계속 약을 버린 이유가 뭘까요? 여보, 나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 혹시 이 약이 진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무슨 소리야? 의사가 처방한 약인데. 근데 아버님이 약 드신 후로 계속 안 좋아지셨잖아. 완전히 다른 사람 되신 것 같아. 그건 당뇨 때문 아니야? 당뇨약 먹으면 나아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자꾸 악화돼? 남편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하긴 하네. 복순이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걔가 냄새로 뭔가 이상한 걸 맡을 수 있다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약을 검사해? 응. 내일 병원 가서 물어봐야겠어. 이 약이 정말 당뇨약이 맞는지. 복순이가 제 무릎에 올라왔습니다. 작은 몸을 제 배에 기대고 낑낑거렸습니다. 고마워, 복순아. 내가 계속 알려주려고 한 거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순이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기로요. 뭔가 이상한 게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복순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아니, 어쩌면 복순이는 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시아버지를 지키려고 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복순이를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복순아, 우리 내일 진실을 밝혀내자. 할아버지를 지키자. 복순이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그 눈빛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드디어 알아줬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약봉지를 가방에 넣고 나오는데 복순이가 따라 나왔습니다. 복순아, 너는 집에 있어. 하지만 복순이는 제 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차에 복순이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시아버지가 다니시는 병원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복순이를 안고 내렸습니다. 복순아, 진실을 밝혀내자.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시아버지를 오래 진료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며느리 김수진입니다. 아, 수진 씨.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이 약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박철수 씨 당뇨약이네요. 이게 왜요? 선생님, 이 약이 정말 당뇨약이 맞나요? 제가 처방한 약인데요.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이 약 드신 후로 계속 안 좋아지세요. 6개월 만에 체중이 15kg나 빠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15kg요? 그건 너무 많이 빠진 건데. 그리고 하루 종일 주무시고 밥도 거의 못 드시고. 최근에 진료가 언제셨죠? 새어머님이 지난주에 모시고 왔다고 하시던데요. 잠깐만요.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안 오셨는데요. 가장 최근 방문 기록이 5개월 전이네요.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5개월 전이요? 새어머님이 지난주에 왔다고 하셨는데 기록상으론 5개월 전이 마지막입니다. 그때 제가 한 달치 약을 처방해 드렸고요. 그럼 지금 약은 다 떨어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새 처방을 받으러 오셨어야 하는데 의사 선생님도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 약을 검사해 볼 수 있나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요. 검사요? 무슨 검사를? 성분 검사요. 정말 당뇨약이 맞는지 다른 게 섞여 있진 않은지. 의사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물 분석을 의뢰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 그런 검사가 필요한 거죠?
저는 복순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저희 개가 이 약만 보면 버려요. 6개월 동안 계속 뭔가 이상한 걸 맞는 것 같아서요. 개가요? 네. 개는 냄새에 민감하잖아요. 혹시 약에 이상한 게 섞여 있는 건 아닐까 해서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다시 받습니다. 겉으로 봐선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검사 의뢰해 드리죠. 결과는 3일 정도 걸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약봉지를 건넸습니다. 복순이가 제품에서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잘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병원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복순아, 3일만 기다리면 알 수 있어. 복순이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동생이었습니다. 형수님,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세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요? 아침부터 구토하시고 어지러워하세요. 새어머님이 119 부르셨대요.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성모병원 응급실이요.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시동생들이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검사 중이세요. 새어머님은 안에 계세요. 응급실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복순이를 품에 안고 있었는데 복순이가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작은 몸이 떨렸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며느리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급성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중독이요? 네. 정확한 원인은 더 검사해 봐야 하는데 혈액 검사 결과 체내 중금속 수치가 매우 높습니다. 중금속이요? 특히 비소 수치가 정상의 20배가 넘습니다. 장기간 소량씩 섭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비소라고요? 네. 이건 자연적으로 체내에 축적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섭취했다는 뜻이죠.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동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누군가 환자분께 비소를 먹인 겁니다.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요.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동생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누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바로 그때 새어머니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새어머니를 봤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내입니다. 환자분이 비소 중독이십니다. 혹시 비소에 노출될 만한 환경에 계셨나요? 비소요? 그런 적 없는데요. 새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어머니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것 같았지만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순간 오싹했습니다. 형수님, 시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혹시 비소 같은 게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반년 전부터 거의 못 갔잖아. 그럼 누가? 시동생이 새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새어머니가 발끈했습니다. 왜 나를 봐요? 나는 모르는데요. 새어머님이 아버지 식사 다 챙기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소를 탔다는 거예요? 새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몇 달 전에 설치한 CCTV. 시아버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제가 몰래 설치해 둔 거였습니다. 거실에 하나, 그리고 주방에 하나. 거실 CCTV는 새어머니께 말씀드렸었습니다. 새어머님, 아버지가 편찮으시니까 CCTV 하나 달아놨어요. 혹시 쓰러지시거나 하면 바로 알 수 있게요. 새어머니는 그래요. 좋은 생각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방 CCTV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하나 더 달아뒀던 거였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CCTV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CCTV요? 네, 제가 한 달 전에 거실이랑 주방에 CCTV를 설치했어요. 새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방에도요? 네, 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 위험할 수 있어서요. 새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당장 확인해 봐야죠. 시동생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CCTV 앱을 실행했습니다. 주방 화면을 선택했습니다. 저장된 영상을 되돌렸습니다. 한 달 전부터 확인했습니다. 며칠 동안 영상을 빠르게 넘겼습니다. 새어머니가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 설거지하는 모습, 그리고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새벽 5시 새어머니가 주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약봉지를 꺼내더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비닐봉지에서 흰 가루를 꺼냈습니다. 약봉지를 열고 흰 가루를 조금씩 털어 넣었습니다. 흔들어 섞었습니다. 다시 약봉지를 닫았습니다. 비닐봉지를 옷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동생들이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새어머님, 이게 뭐예요? 새어머니가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약에 뭘 타는 거예요? 시동생이 소리쳤습니다. 저건 영양제예요. 아버지 기력 보충하시라고. 영양제를 왜 새벽 5시에 몰래 타요? 저는 영상을 계속 넘겼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매일 새벽 5시 새어머니가 주방에서 약에 흰 가루를 탔습니다. 한 달치 영상이었습니다. 3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시동생에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새어머님, 시동생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영양제예요? 새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찰 부르세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님, 경찰 불러요. 지금 당장. 시동생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어머니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는 30일 동안 매일 약에 뭔가를 탔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비소 중독이에요. 이게 오해예요? 새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복순이가 제품에서 낑낑거렸습니다. 저는 복순이를 꼭 안았습니다. 복순아, 내가 맞았어. 내가 6개월 동안 알려주려고 했던 게 이거였구나. 경찰이 곧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새어머니는 계속 오해라고 외쳤지만 CCTV 영상과 시아버지 혈액 검사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응급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6개월 동안 일어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순이가 약을 버렸던 것, 시댁 식구들이 저를 의심했던 것, 제가 명절에 쫓겨났던 것, 모든 게 복순이의 경고였습니다. 복순이는 그동안 시아버지를 지키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복순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내 말을 진작 알아들었어야 했는데. 복순이가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작은 혀가 따뜻했습니다. 시동생이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형수님을 의심했어요. 괜찮지 않아요. 복순이가 아버지를 지키려고 한 건데 저희는 형수님을 의심했잖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복순이가 영웅이야. 우리 복순이가 아버지를 살렸어. 복순이를 꼭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제 품에 폭 안겼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순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아니었습니다. 복순이는 저를 지킨 게 아니라 시아버지를 지켰습니다.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고마워, 복순아. 정말 고마워. 복순이가 낑낑거렸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시어머니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고 형사 2명이 앞에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CCTV를 설치한 게 언제라고 하셨죠? 5달 전입니다. 왜 설치하셨습니까? 시아버지 건강이 걱정돼서요. 혼자 계실 때 쓰러지시면 어쩌나 해서. 그런데 왜 주방에까지 설치하셨습니까? 거실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그때 왜 주방에까지 설치했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였습니다. 혹시 주방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서요. 피의자 이영애 씨는 주장이 다릅니다.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CCTV를 며느리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요. 조작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조작을 해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상 편집으로 얼마든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기술도 없고 조작한 적도 없어요. 형사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김수진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죠? 그건 제가 어떻게... 부동산까지 모두 합치면 약 13억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장남 며느리라면 상속 1순위 아닙니까? 저는 재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가 왜 시아버지를... 그럼 왜 피의자를 모함하십니까? 새어머니가 6개월 동안 시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다는 증거가 마침 수진 씨가 설치한 CCTV밖에 없는데요. 약물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 되잖아요. 병원에서 검사 의뢰했어요. 그 약도 김수진 씨가 가져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시아버지 약이 며느리 가방에 들어갔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약이 어떻게 제 가방에 들어갔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시댁에서 실수로 들어간 것 같은데. 실수로요? 형사가 코웃음 쳤습니다. 아니면 김수진 씨가 일부러 가져온 건 아닙니까?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제가 왜 조사를 받고 있는 건가요? 복도에서 새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피해자예요. 며느리가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저는 조사실 문 밖을 봤습니다. 새어머니가 변호사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백합니다. 변호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CCTV를 조작해서 의뢰인을 범인으로 만든 겁니다. 시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아닙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형사가 저를 제지했습니다. 김수진 씨, 진정하세요. 새어머니가 조사실 쪽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형사님, 저는 남편을 사랑해요. 6개월 동안 정성껏 모셨어요. 근데 며느리가 제가 남편을 죽이려 했다고 하니 너무 억울해요. 거짓말. 제가 일어섰습니다. CCTV에 다 찍혀 있잖아요. 매일 새벽 5시에 약에 뭔가를 타는 게 그건 영양제라고 했잖아. 새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남편 기력 보충하시라고 한약 가루를 탄 거야. 그게 범죄라고? 비소가 한약이에요? 남편에게 비소가 검출된 건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야. 형사가 손을 들어두를 제지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약물 검사 결과를 기다려 봅시다. 김수진 씨는 일단 귀가하셔도 됩니다. 저는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순이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안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 낑낑거리며 몸부림쳤습니다. 복순아. 복순이를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떨렸습니다. 복순이도 무서웠나 봅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시동생들이 서 있었습니다. 형수님, 왜, 혹시, 정말 CCTV를 조작한 건 아니죠?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민수야, 너도 날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새어머님 변호사가 그러는데 요즘 기술로 영상 조작이 쉽대요. 나는 그런 기술도 없어. 알아요. 근데 형수님, 약이 어떻게 형수님 가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긴 해요. 나도 몰라. 실수로 들어간 것 같은데. 실수로요? 약봉지가 가방에 실수로 들어가요? 시동생 부인도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우리도 언니 편인데. 근데 상황이 좀 이상해요. 새어머님은 6개월 동안 아버님 정성껏 모셨잖아요. 정성껏 모셨다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약에 독 타면서 그게 정말 독인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영양제일 수도 있고 병원에서 비소래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동생들마저 새어머니 편을 드는 건가요? 너희 정말 그렇게 생각해? 시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진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새어머님 말도 일리가 있어서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순이를 안고 차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동생이 형수님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나까지 의심하는 거야?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당신을 의심하는 게 아니야. 근데 뭐? 약물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 그때까지 기다리자. 당신도 내가 조작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남편도 확신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남편마저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순이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수진 씨죠? 저는 이영애 씨 변호사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의뢰인께서 김수진 씨를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하셨습니다. 곧 고소장이 접수될 겁니다. 뭐라고요? CCTV 조작과 허위 사실 유포로 의뢰인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합의를 원하시면 연락 주시고 아니면 법정에서 뵙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명예훼손? 무고죄? 제가 고소를 당한다고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전화야? 새어머니가 나를 고소했대. 명예훼손이랑 무고죄로. 뭐? CCTV를 조작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현실인가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SNS에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시아버지 재산 노리고 새어머니 모함 CCTV 조작 의혹, 며느리 명예훼손 고소당해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며느리가 재산 때문에 미쳤나 봐. 새어머니 불쌍하다. 요즘 며느리들 무섭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복순이가 옆에 와서 제 손을 하잤습니다. 복순아, 우리 어떻게 해?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수진 씨 약물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약에서 비소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다시 검사해 봤는데 동일한 결과입니다.
일반 당뇨약이 맞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복순이가. 죄송합니다만 검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CCTV엔 분명 새어머니가 뭔가를 탔는데 시아버지는 비소 중독인데 왜 약에서는 비소가 안 나온 거죠?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시동생이었습니다. 형수님, 약물 검사 결과 들었어요? 응. 그럼 새어머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형수님이 잘못 본 거예요. 아니야. 분명 CCTV에. CCTV가 조작된 거 아니에요? 약에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나는 조작 안 했어. 그럼 뭐예요? 새어머님이 영양제 탔다는 게 맞는 거잖아요. 시동생이 화를 냈습니다. 형수님, 이제 그만하세요. 새어머님한테 사과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복순이를 안았습니다. 복순아,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본 게 맞잖아. 약이 이상한 게 맞잖아. 복순이가 낑낑거렸습니다. 그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CCTV는 조작이라고 하고 약물 검사는 음성이 나오고 시동생들은 저를 의심하고 남편마저 확신이 없고 이제 남은 건 복순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이의 증언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증거가 될 수 없으니까요. 어머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하죠? 다들 저를 의심해요. 복순이 말만 믿는 저를 미쳤다고 생각해요. 복순이가 제 무릎에 앉아서 작은 몸을 떨었습니다. 저도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새어머니는 무죄가 되고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시아버지는 계속 독을 먹게 되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모두가 저를 의심하는데 복순이와 저만 진실을 안다고 주장하는 게 의미가 있나? 하지만 복순이를 내려다보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순이는 6개월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복순아, 우리 끝까지 싸우자. 진실을 밝히자. 복순이가 낑낑거렸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시어머니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수진아, 포기하지 마. 복순이가 지켜줄 거야. 3일 후, 저는 동물행동학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이현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복순이가 뭔가를 알고 있어요. 개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보고 싶다고 하셨죠? 네. 복순이가 특정 사람이 약을 만질 때만 반응해요.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교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법적 증거는 아니지만 개의 후각과 행동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험을 해보죠. 실험실에 여러 사람을 모았습니다. 저, 남편, 시동생, 시동생 부인, 그리고 새어머니. 새어머니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경찰이 협조해 주시면 결백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하자 마지못해 왔습니다. 실험은 간단합니다. 이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각자 차례로 약봉지를 만지고 탁자에 놓으세요. 그리고 복순이의 반응을 관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동생이었습니다. 약봉지를 꺼내 손에 쥐고 탁자에 놓았습니다. 복순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동생 부인. 역시 약봉지를 만지고 놓았습니다. 복순이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을 뿐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남편, 네 번째는 제 차례였습니다. 저도 약봉지를 만지고 탁자에 놓았습니다. 복순이가 제 손을 하쳤지만 약봉지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분입니다. 이 교수가 새어머니를 봤습니다.
새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장난 같은데.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새어머니가 마지못해 약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순이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작은 몸이 긴장했습니다. 새어머니가 약봉지를 탁자에 놓는 순간 복순이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르르르. 작은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였지만 분명한 경고음이었습니다. 복순이가 천천히 약봉지로 다가갔습니다. 털이 곤두섰습니다. 복순아, 괜찮아. 제가 말했지만 복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봉지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물어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갔습니다. 저것 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복순이가 새어머니가 만진 약만 버려요. 새어머니가 발끈했습니다. 내가 최근에 들어온 사람이라 어색해서 그런가 보죠. 다시 해봅시다. 이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블라인드 테스트로요. 복순이가 못 보는 곳에서 각자 약봉지를 만지고 섞어서 놓겠습니다. 복순이를 다른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사이 5명이 각각 약봉지를 만졌습니다. 이 교수가 약봉지 5개를 무작위로 섞어서 탁자에 일렬로 놓았습니다. 복순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복순아, 냄새 맡아봐. 복순이가 탁자로 다가가 약봉지들을 하나씩 냄새 맡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무 반응 없었습니다. 네 번째 약봉지에서 복순이가 멈췄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더니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물어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복순이가 돌아와 5번째 약봉지도 냄새를 맡았습니다. 역시 으르렁거리며 물어서 버렸습니다. 네 번째, 5번째 약봉지 누가 만지셨죠? 이 교수가 물었습니다. 전데요. 상기된 표정으로 새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총 5번의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교수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복순이는 이영애 씨가 만진 약봉지만 정확히 구분해서 버렸습니다. 정확도 100%입니다. 이게 무슨 증거예요? 새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걔가 우연히 맞춘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개의 후각은 인간의 1만 배 이상입니다. 복순이는 이영애 씨 손에서 나는 특정 화학물질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무슨 화학물질? 경찰이 물었습니다. 아마도 독극물일 겁니다. 이영애 씨가 장기간 독극물을 다뤘다면 손에 미세하게 남은 냄새를 복순이가 감지하는 겁니다. 말도 안 돼요. 새어머니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독극물 만진 적 없어요. 그럼 증명해 보시죠. 경찰이 말했습니다. 손톱 및 손 피부 조직 검사를 하겠습니다. 독극물을 다뤘다면 흔적이 남아 있을 겁니다. 새어머니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수진 씨,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시아버지 댁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압수수색을요? 뭘 찾으셨어요? 새어머니 방 화장대 서랍 깊숙이 숨겨진 비닐봉지를 찾았습니다. 안에 흰 가루가 들어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그게 비소입니다. 시아급 비소예요. 그리고 손톱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영애 씨 손톱 밑에서 비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럼 이영애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순이가 제 무릎에 올라와 낑낑거렸습니다. 복순아, 우리가 해냈어. 다음 날 경찰서 조사실에서 새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새어머니는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영애 씨,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자백하시겠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자백이요? 새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무슨 자백을 해요? 손톱에서 비소가 나왔고 당신 방에서 비소를 찾았습니다. CCTV에는 당신이 매일 무언가에 비소를 타던데 그게 약이 아닌 특정 물에만 타는 거였어요. 남편에게 약과 함께 주는 그 물의 말이에요. 그건 조작이에요. 며느리가 조작한 거라고요. 새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원본 영상이 맞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억울해요. 새어머니가 책상을 쳤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해요. 왜 제가 남편을 죽여요? 재산 때문 아닙니까?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가 사망하면 배우자로서 상속받을 수 있죠. 재산? 새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섬뜩했습니다. 재산이 뭐가 잘못됐어요? 제가 6개월 동안 늙은이 수발 들었는데 그 대가를 받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새어머니 목소리에 전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인정하시는 겁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인정? 새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남편이 알아서 약을 먹은 거예요. 약에 비소를 탄 건 당신 아닙니까? 증명해 보세요. 새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CCTV요? 조작이에요. 비소요? 누가 제 방에 갖다 놓은 거예요. 며느리가 저를 모함하려고요. 손톱에서 나온 비소는요? 저도 몰라요. 어떻게 들어갔는지. 새어머니가 억지를 부렸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영애 씨, 당신 전 남편 2명 모두 의문의 질병으로 사망했죠? 새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10년 전 급성 신부전으로 사망. 두 번째 남편은 5년 전간 질환으로 사망. 둘 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사망했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새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영희 씨가 두 분 모두 부검을 거부하셨더군요.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 모두 재조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저는 피해자예요. 며느리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앉으세요.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증거가 충분합니다. 안 돼요. 새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제 좀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을 죽였습니까? 죽인 게 아니에요. 새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어차피 늙어서 죽을 사람들이에요. 제가 좀 빨리 보낸 것 뿐이잖아요. 저는 조사실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런 사람이 시아버지 옆에 6개월이나 있었다니. 며느리 때문이에요. 새어머니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걔 데리고 와서 방해만 안 했어도 성공했을 거예요. 다 며느리 잘못이에요.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마세요.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저는 잘못 없어요. 새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인 척 억울한 척 했습니다. 이영애 씨,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다.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저는 나갈 거예요. 변호사 불러요. 새어머니가 발버둥 쳤습니다. 저는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순이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복순아. 복순이를 안았습니다. 네가 시아버지를 지켰어. 네가 영웅이야. 복순이가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작은 혀가 따뜻했습니다. 시동생들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 저희가 형수님을 의심했습니다. 형수님과 복순이를 믿지 않았어요. 괜찮아. 저는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형수님이 아니었으면, 복순이가 아니었으면, 아버지는 시동생이 울먹였습니다. 복순이한테 고마워해야지. 저는 복순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우리 복순이가 6개월 동안 포기하지 않았어. 시동생 부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순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복순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날 저녁 병원에 입원해 계신 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해독 치료를 받으시며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아버지, 수진아, 복순이도 데려왔구나. 복순이가 병상으로 뛰어올라 시아버지 손을 하찼습니다. 우리 복순이 고맙다. 할아버지 살려줘서. 시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의심했어.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지 않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니? 복순이도. 시아버지가 복순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복순이가 날 지키려고 했는데 내가 몰랐어. 이제 다 지나갔어요. 저는 시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복순이가 지켜줬어요. 어머니가 복순이를 보내신 거예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와이프가 복순이를 통해서 날 지켜준 거구나. 복순이가 낑낑거렸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시어머니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새어머니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살인미수와 살인 2건으로 기소됐고 재판에서도 끝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법정은 새어머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억울해요. 라고 소리치며 끌려갔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복순이가 6개월 동안 싸운 끝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하셨습니다. 해독 치료가 끝나고 몸무게도 5kg 정도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얼굴에도 핏기가 돌았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걸으세요. 제가 시아버지 팔을 잡고 집으로 모셨습니다. 시동생들도 함께 왔습니다. 복순이는 제 발치에서 종종거리며 따라왔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1년 만에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새어머니가 바꿔놓은 것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커튼, 액자들 다 치우겠습니다.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새어머니 흔적 다 지울게요. 괜찮아. 그냥 두자. 시아버지가 손을 내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거니까 기억하고 살아야지. 거실로 들어가자 복순이가 여기저기 냄새를 맡으며 돌아다녔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냄새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복순아, 이리 와.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으며 복순이를 불렀습니다. 복순이가 달려가 시아버지 무릎에 앞발을 올렸습니다. 우리 복순이 할아버지 살려줘서 고마워. 시아버지가 복순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복순이는 작은 몸으로 시아버지 품에 안겨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몰라봐서 미안하다. 네가 6개월 동안 날 지키려고 했는데. 시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순이가 시아버지 손을 핥았습니다. 수진아. 시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복순이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당연한 거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야.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그동안 의심받고 고소당하고 명절에 쫓겨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 제가 복순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가 복순이를 통해서 아버지를 지켜주신 거예요. 시아버지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복순이를 남겨줘서, 나를 지켜줘서. 시동생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형수님을 의심했어요. 복순이를. 일어나. 시아버지가 시동생을 일으켰습니다. 너희도 몰랐던 거잖아. 나도 몰랐어. 시동생 부인도 다가왔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괜찮지 않아요.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15년 동안 우리 엄마 모셨어요. 근데 우리는 6개월 된 새어머니 말만 믿었어요. 형수님한테 너무 미안해요. 민수야. 제가 시동생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도 처음엔 의심했어. 복순이가 왜 그러는지 몰랐어. 근데 복순이를 믿기로 한 거야. 복순이가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맞아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메뉴들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조림, 시금치나물. 엄마 손맛이 나네.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엄마한테 배운 거니까 어머니 레시피대로 했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복순이가 식탁 밑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조르지도 않고 얌전했습니다. 복순아, 배고프지? 제가 복순이 밥그릇에 사료를 담아줬습니다. 복순이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복순이가 참 영리하구나. 나 죽지 말라고 그렇게 약을 버려서 물을 못 먹게 했어.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복순이는 엄마가 키운 개니까요.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엄마처럼 끈기가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일 산소 가자. 엄마한테 인사드려야지. 네, 아버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시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복순이도 함께였습니다. 시동생들도 따라왔습니다. 산소는 조용한 야산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소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쳤습니다. 여보, 나왔어. 시아버지가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순이도 데려왔어. 복순이가 산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작은 코로 잔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 산소 앞에 앉아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시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순이를 남겨줘서, 나를 지켜줘서.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복순이가 아버지 지켰어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복순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게 이 뜻이었죠? 복순이를 통해서 아버지를 지키라는. 복순이가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작은 혀로 제 손을 핥았습니다. 어머니, 저 잘했죠? 저는 산소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순이 말을 믿었어요. 모두가 저를 의심해도 복순이만은 믿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잘했어. 우리 딸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동생들도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형수님을 의심했어요. 복순이를 믿지 않았어요. 복순이가 산소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꼬리를 계속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복순아. 시아버지가 복순이를 안아들었습니다. 할머니 만나서 좋지?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해. 복순이가 낑낑거렸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유난히 길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처럼요. 한참을 산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복순이는 제 무릎에 앉아서 산소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복순이가 우리 곁에 있어요. 복순이가 어머니 대신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복순이가 작게 짖었습니다. 왈. 마치 맡겨만 두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산을 내려오는 길에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우리 집으로 와라. 네. 내가 매일 시댁 오는 거 힘들잖아. 아예 이사와. 복순이랑 같이. 아버님, 나는 이제 혼자 못 살아. 새어머니 일도 있고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해. 네가 와줘.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15년 동안 우리 와이프 옆에 있어준 것처럼 나한테도 있어줘. 아버님, 제가 당연히 모셔야죠. 아니야. 며느리가 시아버지 모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네가 선택해 준 거야. 15년 전에도 지금도. 시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딸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이제 시아버지도 저를 딸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네, 아버지. 제가 모실게요. 한 달 후,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이사했습니다. 복순이도 함께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매일 밝은 얼굴로 식사를 하셨고 건강도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복순아, 오늘 산책 갈까? 제가 복순이 목줄을 챙기자 복순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시아버지도 함께 나가셨습니다. 동네 공원을 걸으며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행복하니? 네, 아버지.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네가 곁에 있으니까. 시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복순이도 있고, 복순이가 우리 사이를 종종거리며 걸었습니다. 작은 몸이지만 의젓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복순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모든 사람이 저를 의심할 때 복순이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9살 된 작은 포메라니안이 시아버지를 지켰습니다. 복순아, 제가 복순이를 안았습니다. 넌 영웅이야. 우리 가족의 영웅. 복순이가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작은 혀가 따뜻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저와 남편, 시동생 내외, 그리고 복순이. 건배. 시아버지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다시 모인 걸 축하하며. 건배. 복순이도 밥그릇 앞에 앉아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함께 건배하는 것처럼요. 식사를 하며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형수님, SNS 봤어요? 복순이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네. 포메라니안 복순이 독살 마가주인 구해라고. 댓글이 수천 개예요. 다들 복순이 칭찬해요. 핸드폰을 확인하니 정말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복순이 사진과 함께 그간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복순이 대단하다. 6개월 동안 포기 안 한 게 진짜 영웅. 걔가 사람보다 낫네. 며느리도 대단해. 복순이 믿어준 거. 시어머니가 복순이 통해서 가족 지킨 거 감동. 눈물이 났습니다. 복순이를 안았습니다. 복순아, 사람들이 다 너 칭찬해. 복순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복순이를 안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복순이가 아버지 잘 지켰어요. 저도 잘했죠? 복순이가 제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복순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 네, 어머니. 복순이 잘 키울게요. 아버지도 잘 모실게요. 창밖으로 별똥별이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내는 신호 같았습니다. 복순이는 이제 9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을 지켜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 복순이. 6개월간의 고난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복순이가 준 교훈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작은 존재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것. 복순이가 제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저도 복순이를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워, 복순아. 사랑해. 복순이의 작은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똑똑.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순이는 9살 된 작은 포메라니안이었지만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주인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의심해도 복순이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복순이 같은 존재가 있을지 모릅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를 지키려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것은 혈연만이 아닙니다. 함께한 시간, 나눈 사랑,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복순이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복순이 같은 존재가 있나요? 혹시 누군가의 경고를 무시한 적은 없나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복순이처럼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